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미노 전도사예요. 오늘 이렇게 찍는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첫 사역을 준비하는 전도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이제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상황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그런 개념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그런 단계에 대해서 좀 약간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준비했을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저보다는 어린 친구들, 동기들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 그런 영상이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이 영상을 왜 찍느냐?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첫 사역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어려요. 보통 빠르면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학부를 입학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통은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3학년 때쯤, 3학년 끝날 때쯤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3학년 끝날 때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학부생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애가 이제 3학년 끝날 때쯤은 몇 살이 되느냐? 25살쯤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정보가 없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주위에 이제 신학생들이 있지만 그 신학생들이 뭐 선배든 후배든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은 자기 교회에 있는 신학생들이 사실 나가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약간 고급 인력이고 뭘 시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너 어떻게 사역 준비할 거니, 언제 나갈 거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역자가 많지가 않아요. 또 물어보는 본인, 그러니까 신학생인 본인, 이제 전도사를 나갈 친구도 이걸 물어보기가 애매한 거야. 약간 좀 속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제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뭐 부르신 곳에서 뭐 아니면 그런 것들 또 뭐 있죠? 그 찬송가? 어디든 부르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조금이라도 좀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물어보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로 학교가 취업을 위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를 준비해줘요. 취창업 지원센터라든지 뭐 이런 이력서를 봐준다든지 그런 거는 학교가 취업을 위해서는 해주지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총신대학교를 나왔지만 총신대학교 신학과학 친구들이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는 취창업 지원센터든 뭐든 얘네들은 취업률, 그러니까 사대보험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는 거를 지원을 해주지, 어차피 너네는 뭐 신대원 가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400명 정도나 되는 1600명 학교에 400명 정도나 되는,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되는 친구들이 그 중에서 그 못해도 한 반 정도는 사역을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대원도 가고 그럼 반이, 그러면은 전체 8분의 1이나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전혀 준비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영상 찍느냐? 이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팁이 될까 싶어서, 준비가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패닉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아마 한 2개, 3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생각해야 될 게 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역지를 구하는 그 단계는 사실 취업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껴있고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잘난 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교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 대한 일이지만 취업 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제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뭐랄까요, 은혜롭지 않고 속물적인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면서 이건 팁과 준비하는 방향이니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 이거는 이제는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노동부 고용 관련된 그런 정부 기관에 이제 신고하면은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통은 교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보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이력서, 그다음에 설교, 그다음에 추천서, 사역계획서 정도. 그다음에 교회마다 이제 특별하게 원하는 이제 서류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씩 저희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소서는 뭐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장 배경인지에 대해서 쓰는 거겠죠? 이건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요. 두 번째, 또 이력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서류죠. 이것도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세 번째, 설교. 설교부터 이제 다른 거는 뭐 그냥 칸만 채우면 되니까,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설교인데 보통 이제 설교나 설교문 혹은 설교 영상, 그러니까 설교 파일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학년이 좀 있고 이제 학부 신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이제 설교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쓸 경우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있으면 좀 그냥 잘 들어주세요. 설교문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용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원하는 부서용 설교가 될 수가 있는데, 둘 다 준비하면 참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안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돼? 신입 전도사가 설교문이 어딨어? 설교 영상이 어딨어? 근데 이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앞에 카메라만 두고 핸드폰만 두고 내가 이제 좀 잘 차려입은 다음에 면접용 설교문과 설교 영상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설교학 책을 보거나 이미 봐왔던 설교들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부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신학생이라고 해서 설교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쓰긴 했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설교 실습 수업 같은 거에서 수업에서 시켜가지고 준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쓰면은 가장 좋은 일이고,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가? 아니면 그냥 만들어서 내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영역이 좀 더 차원이 높은 거라서 이건 이 정도에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목회자 추천서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주위에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이게 좀 불편한 경우가 있죠. 교회가 너무 크거나 혹은 어려운 경우는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이제 부서, 청년부, 대학부, 뭐 그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역자한테 이제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이제 교사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내가 섬기는 부서의 교역자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막 네가 알아서 써오면은 내가 사인만 해줄게, 이런 분들이 분명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고 혹은 주위의 다른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제가 영상을 준비할 수 있으면 또 영상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출신인 경우는 신학교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교단 신학교 출신인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총신이겠죠. 총신 출신인 경우에 총신 출신 신학과 교수님인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럼 이제 교회가 그 교수님의 추천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해오면 교회에서도 좀 더 좋아하겠죠. 근데 기타 목회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섬겼던 교회, 지금 섬기는 교회 말고 섬겼던 교회, 뭐 이거는 첫 번째 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섬겼던 교회, 그리고 섬기고 있는 사역단체 혹은 선교단체의 교역자들, 목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추천서를 따로 받진 않았었어요.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사실 원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준비하면 좋고, 좀 큰 교회, 최근에 제가 봤었던 공고 중에서는 사랑의 교회에서는 목회자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역 계획서가 있어요. 연간 계획을 보통 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1년짜리가 될 수 있고, 뭐 분기별 혹은 1년짜리 혹은 뭐 3년 계획 혹은 12년 계획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인터넷에도 좀 있어요. 파이디온 스퀘어를 보면은 세대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연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참고를 하셔도 되고, 책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군산드림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몰려든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연간 계획, 사역 계획서를 이제 한 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쓰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사역 계획은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 내가 이제 부임하는 교회에 어떤 사역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 포맷에 따라서 교회가 원하는 포맷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적는 거지, 사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역 계획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설문지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이런 서류들 이외에 좀 더 이 사람에 대한 성향과 가치관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지 같은 거를 이제 채워오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소서에 내가 쓰는 부분 말고도 그 회사나 학교가 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소서 많이 써봤죠, 어렸을 때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 교회인데, 거긴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여성 사역에 대해서,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Q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이제 다른 친구를 도와주면서 들었었던 거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재밌게 쓰라, 이런 것도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이것을 벗어나는 걸 요구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이력서, 설교, 그 다음에 추천서, 사역계획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는 그냥 동사무소 같은 데서 떼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사진도 새로 잘 찍어야 되겠죠. 사진 찍을 때는 정장을 입고 찍으시는 걸 추천하지만 저는 그런 사진 찍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사진을 가지고 이력서를 썼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